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2020 미국 대선 오늘 8번째 시간 강희애 신입니다. 어제 미국 네바다주에서 코커스가 당원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버니 샌더스가 크게 승리함으로 인해서 민주당의 기득권은 무너졌다. 민주당의 기득권은 무너졌다. 4년 전에 공화당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트럼프 후보가 쫙 이러한 일들을 이끌어온 것과 똑같은 일들이 미국 민주당에서 벌어졌습니다. 네바다의 경우는 지난번에 2번이요. 아이오와주, 뉴햄프셔주에서 우리가 그 코커스와 예비선거를 치렀지만 그때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거의 백인이 85%에서 95%를 차지하는 지역에서의 선거였고, 이번에는 네바다주의 경우는 코커스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서 60% 이상 66%는 백인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거의 40%에 이르는 사람들이 히스패닉이거나 아니면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유권자였습니다. 아직은 네바다에서도 그 에이시안 인구는 아주 적죠. 그래서 아이오와와 뉴햄프셔에서 백인들 기반에서 이겼던 이 버니 샌더스가 이제는 다른 그 소수인종, 유색인종 사이에서도 본인의 힘이 확장돼 가는 것을 보여줬고, 민주당은 민주당도 아닌데다가 또 민주당이 지금 계산할 때는 본선거에 가면은 지금 예비선거 때는 공화당은 공화당 후보, 민주당은 민주당 후보에게만 투표를 하지만 민주공화 크로스 보트를 서로 상관없습니다. 공화당도 민주당 후보가 좋으면 하고 민주당도 공화당 후보가 좋으면 투표를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본선거에 가면은 이게 이기지를 못한다. 이런 여러 가지 계산에 따라서 버니 샌더스를 정말로 마땅하게 생각하지를 않았는데, 민주당이 이것을 막지 못하고 버니 샌더스의 독주가 이어지는가? 물론 거기에 마이클 블룸버그라는 카드가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꼭 열흘 남았습니다. 슈퍼 튜스데이. 물론 슈퍼 튜스데이에서도 버니 샌더스보다, 마이클 블룸버그보다는 버니 샌더스가 잘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버니 샌더스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가? 그 사이에 이제 민주당의 여러 그 지도부에서 버니 샌더스의 독주를 지금까지는 막지 못했지만 막을 수 있는 어떠한 그 방안을 내놓을 수도 있는가? 이제 거기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요, 아이오와만큼은 아니었지만 네바다주도 선거 개표가 아주 늦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 준비하기 전에 60% 조금 넘는 그런 개표 결과 버니 샌더스 후보가 46%, 바이든 후보가 20%, 브리지지 15%, 엘리자베스 워렌 10%, 에미 klobuchar 5%를 가졌습니다. 버니 샌더스 것만 보자면, 물론 마이클 블룸버그는 아직 등장 안 했고요. 지금은 이제는 아이오와 네바다 이런 것들을 쭉 거치면서 젊은 사람에게만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또 45세에서 64세 사이에 대학 졸업한 사람, 아프리칸 아메리칸도 온건한 사람들도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조 바이든 후보가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버니 샌더스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네바다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라스베가스를 많이 다녀오셨지만 그 음식 관련 일을 하는 사람, 라스베가스가 열심히 잘 먹고 많이 돈 잃고 가라고 음식 같은 거 좋고 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노조, 말하자면 카지노 노조의 지지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민주당의 후보가 되려면 1991표의 대의원 표를 가져야지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3,979표 플러스 슈퍼대의원 거의 800표를 포함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버니 샌더스가
몇 표를 가졌나요? 이 네바다주가 36표거든요. 36표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60%만 계산이 됐기 때문에 샌더스가 10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4표 전체적으로 세 군데 지금 선거를 했으니까요. 브리지지가 23표, 엘리자베스 워렌 8표, 클로바샤 7표, 조 바이든 후보는 4등으로 대의원 숫자 지금 4개밖에 갖지 못했습니다. 공화당의 경우는 1276표를 받아야지 그 당의 후보가 되거든요. 뭐 2000 몇 명 대의원 가운데서 과반수.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81표, 그리고 이제 나머지 후보가 1표밖에 못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아마 선거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다른 매체에서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헬스케어가 문제인 겁니다. 헬스케어. 이 버니 샌더스의 그 메디케어 for all 이라는 것은 엘리자베스 워렌 것과 약간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민간 보험회사를 없애고 정부가 다 컨트롤을 한다는 건데, 그것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좋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물론 전체적으로 다 좋아하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많아야 50 몇 % 정도가 정부가 그냥 다 관리하는 메디케어 for all을 지지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은 전체적인 유권자보다는 조금 더 많이, 뭐 60 몇 % 정도가 67%나 민간 보험은 없어져 좋다. 정부가 다 관리하면 된다. 정부가 다 관리를 해도 내가 보험을 잃어버릴 것 같지 않은 그런 확신들이 민주당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모든 일반 유권자들에 비해서는 더 많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고, 특히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같은 믿음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커스에 지금까지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10명 가운데 4명이 경제도 아니야, 그냥 헬스케어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많이 들어요. 병원값이, 약값도 너무 많이 들고. 벌면 뭐합니까? 가족이 뭐 몇 명이 건강보험 들으려면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건강보험, 그리고 불안하잖아요. 이것을 가장 지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버니 샌더스가 네바다주에서도 크게 이기고 나오니까 민주당이 이제 큰일 났습니다. 특히 미국의 언론 가운데서도 뭐 팍스야 완전히 공화당이라고 하지만 뭐 CNN이라든가 MSNBC라든가 TV로 볼 때 그런 매체들이 민주당인데, MSNBC가 더 강합니다. 더 강하고, 그러니까 CNN이 조금 더 중도적이에요. 이 팍스의 역할을 MSNBC가 한다 보시면 되는데, 팍스만큼 거짓 뉴스를 많이 뿌리지는 않지만요. 해서 MSNBC의 크리스 매튜라는 이 사람이 또 진행하는 프로그램 이름이 하드볼이거든요. 소프트볼이 아니고, 이제 이 선거 결과가 쭉 나오면서 it's over. It's over. 그리고 버니 샌더스가 네바다주에서도 이긴 것을 가리켜서 1940년대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한 것, 인베이드라고 했으니까 침략이라고 해야 되겠죠? 침공한 것과 같다. 더 이상 멈출 수가 없다. It's over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야단 맞으면서요, 이 크리스 매튜 물러나라, 사임해라 이런 얘기 많이 받고 있고요. 이 사람은 나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나이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버니 샌더스에 대해서는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크리스 매튜라는 사람이 나이는 많지만 평소에 뭐 그렇게 점잖게 침착하게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에 언제였던가요? 처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선거 유세하고 그럴 때로 기억이 되는데,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보고 막 핫하다 하고 그 마이크에서 다 나온 거예요. 핫 마이크.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 사임 압력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요. 이 크리스 매튜뿐만이 아니라 제임스 카빌이라고, 이 사람은 특히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에 굉장히 민주당으로서 전략가로서 일을 많이 했지만,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long time ago부터 민주당 전략가로 일을 했었던 제임스 카빌이 버니 샌더스가 11월
본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버니 샌더스에게 투표하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은 stupid, 바보, 멍청이야. 절대로 그렇게 안 된다니까. 어제 이런 얘기 했고요. 그래서 버니 샌더스는 사실은 4년 전부터 이 같은 자신의 대통령이 되는데 더 가까워지는 것을 본인은 강력하게 믿었답니다. 왜냐하면 그때 2016년도에 힐러리 클린턴과 예비 선거를 해서 버니 샌더스가 43%라는 지지를 받았거든요. 43%. 그것도 그 당시에도 민주당 아니었죠. 민주적 사회주의자였죠. 그랬기 때문에 나의 스타트는 43%에서 시작됐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또 하나가 버니 샌더스에게 굉장히 유리한 게 여러 이슈에 있어서 뭔가 이 샌더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온건한 사람들은 지금 그래도 아직까지 핏 브리지지가 있고 에이미 크로바샤가 있고 조 바이든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표를 나눠 갔잖아요. 버니 샌더스는 엘리자베스 워렌 하나인데 엘리자베스 워렌이 많이 죽었고, 지난번에 이 네바다 선거를 치르기 전에 이번 주에 19일이었었죠. 토론에서 엘리자베스 워렌 후보가 굉장히 잘했지만 너무 늦었던 겁니다. 19일이면 언젠가요? 22일인 어제 투표를 했으니까 너무 늦었고, 그리고 이미 투표용지를 사람들이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그건 캘리포니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 3일에 캘리포니아를 포함해서 여러 텍사스 등등 캘리포니아주는 400표가 넘고요. 그날 대의원표가, 네바다가 36표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캘리포니아주가 410 몇 표인가. 그런데 그러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이 텍사스여서 200 몇 표고. 그런데 캘리포니아주도 3월 3일에 예비선거지만 이미 사람들이 이제 우편 투표가 시작이 되거든요.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이게 좀 엘리자베스 워렌이 지난번에 토론을 잘한 것의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한 것이고요. 해서 이제 다음 주 토요일에는, 다음 주에 중간에 한번 25일인가요? 화요일인가요? 25일. 오늘 23일이죠? 화요일 맞네요. 토론이 있고, 그리고 토요일에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선거가 있는데, 예비선거가 있는데, 그때는 당연히 이 조 바이든 후보가 이기기는 하겠지만, 지금 블룸버그도 거기서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탐 스테이어도 그 광고를 많이 하고 있고, 조 바이든도 점점 버니 샌더스도 조 바이든을 지지했었던 흑인들의 지지를 점점 이제 본인 앞으로 가져가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든이 다음번에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한 번 이겼다고 나 승리라고 말하기 힘들게 됐고요. 하니까 핏 브리지지가, 이 젊은 사람이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큰일 난다. 버니 샌더스가 민주당 후보가 되면은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더 백악관에 있는 것을 봐야지 돼 라고 경고를 내렸는데, 이미 버니 샌더스 바람은 멈출 수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마이클 블룸버그밖에 볼 수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버니 샌더스를 왜 지금 공화당에서 위험하다고 하는가, 공화당 유권자도 그렇지만 기득권은 이제 무너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위험하다라고 하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여러분과 지금 인사하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주의 유니버시티주가 아니라 버지니아주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의 조수아 마운드라는 교수, 역사학자인데요. 이분 말을 들어보면, 조지 맥거번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1972년도에 리처드 닉슨과 싸워서 미국 역사상 아마 최고일걸요? 리처드 닉슨이 96%인가를 가져갔으니까. 물론 그 뒤에 사임하고 말았지만 72년도 그 선거 때 민주당의 조지 맥거번이라는 사람을 버니 샌더스와 비교를 합니다. 거의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아요. 정치 성향도 비슷하고 기타 등등. 이 사람이 왜 후보가 됐고, 떠오르는 후보, 샌더슨도 처음에는 조 바이든이었는데 샌더슨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간 거잖아요. 그런 비슷한 여러 가지. 그래서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물론
이 조지 맥가번과 버니 샌더스가 다른 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건 물론 시대는 달라졌고 그때 스타워즈도 없었고 소셜미디어도 없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11월 3일 그 당일 그 유권자들이 보여주는 변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변화일 텐데요. 어쨌든 그 맥가본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막 민주당에서 부기면이다, 귀신이야, 귀신이야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50살이 넘었는데 그런데도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72년도면은 48년 전인데 48년 전에 메디케어 for all을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버니 샌더스가 하는 얘기랑 똑같죠? 부의 불균형한 그 분배, 이런 것을 얘기했었던 사람이고, 원래 뭐 상원의원, 하원의원 다 했고요. 역사학자였고, 또 책도 썼고 하니까 말을 너무 잘하죠. 토론하며, 역사학자니까 책도 쓰고 너무너무 잘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베트남전에서 미군을 철군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미군 포로도 데리고 와야 되고, 존 맥케인 같은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그 포로였겠죠. 그리고 이제 징병을 피해서 여러 가지 거짓말이 했고 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사면해 주자. 이제 그게 존 볼튼이라든가, 아니면 성격은 약간 다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트럼프 대통령이 메달 오브 프리덤, 자유의 메달을 준, 그건 비슷해요. 두 사람은 뭐 어디 발이 있는데 어디가 아프다고 하는 러쉬 림보라든가, 이런 사람들 감면도 해주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온건하거나 그 보수파에서는 이 좌파의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다, 이 사람 되면은 우리 닉슨에게 지고 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한 군데밖에 못 이겼습니다. 가장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매사추세츠와 이제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 여기에서 이겼고, 선거인단의 아무튼 96%를 리처드 닉슨이 가져가서 역사상 공화당으로서는 최고의 승리를 했었던 그런 선거입니다. 그런데요, 컴퓨터도 그 당시에 없었고 아무튼 그랬는데, 그때의 기운이 지금도 남아있는 게 많기는 많죠. 똑같은 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버지니아,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의 대학교 교수가 얘기하기를, 백악관에는 비윤리적인 공화당 대통령이 앉아 있었고, 그때도 리처드 닉슨, 그 이후에 사임하게 된, 그리고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 경제가 그때도 강했습니다. 지금도 경제가 강하죠. 그리고 초기에는 그 당시에 동부의 메인주였었죠. 메인주의 그 상원의원인 에드먼드 머스키라는 상원의원이 막 올라갔었습니다. 조 바이든처럼. 그런데요, 항상 검은 선거, 부정 선거가 있는 거잖아요. 이 후보가 프렌치 아메리칸을 아주 힘들게 할 거야, 뭐 이런 악성 루머를 막 퍼뜨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뉴햄프셔 예비선거하기 직전에 뉴햄프셔의 유력한 신문 뭐 편집장인가, 그 신문 책임자에게 이 사람의 편지다 하면서, 유명한 편지예요. 그런 것을 내놓으면서, 그래? 그럼 그것도 카인드 오브 인종차별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에드먼드 머스키가 내려가면서 할 수 없이, 근데 추락하는 것에는 언제나 이게 날개가 없잖아요.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어서 그 다음에 추락을 하면서 조지 맥거번이 이제 떠오르게 된 겁니다. 갑자기 정말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정 인종에 대해서 인기 있는 후보가 편견이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아주 통일된 헬스케어를 얘기를 했고, 부의 재분배를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했고, 민주당 엘리트들에게는 악몽이었죠, 지금처럼. 대신에 젊은이들에게는 너무너무 인기가 있었고요. 이게 조 바이든도 우크라이나, 미국에서도 조사를 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조사를 했지만, 조 바이든의 아들이나 무슨 가스 회사와 관련돼서 뭔가 잘못한 것은 없다고 하는데도 결국은 그게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 형태로 그게 비슷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맥거번도 그 당시에 50대였는데 10대 대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었던 것도 역시 비슷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책이라든가 말하는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많이 비슷했고, 또
프랭클린 루즈벨트 얘기를 두 사람 똑같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것도 똑같아요. 그 당시에도 이 조지 맥거버니 헬스케어는 인권이다. 지금 버니 샌더스가 헬스케어는 인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라든가 베네핏을 늘려야지 된다는 것, 부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지 되고, 기본적인 인컴, 게다 대고 이제 그 평화주의적인 메시지 같은 것도 두 사람이 똑같았고, 기업, 탐욕, 그리디 이런 얘기 아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 당시에 맥거번도 남자와 여자와의 차별이 없어야지 되고요. 일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거번은 풀뿌리 그 샌더스 후보랑 똑같아요. 그 풀뿌리 운동에 의해서 돈도 그렇게 모으고 아주 다양한 계층이고 블랙 유권자에게도 어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선에서 아프리칸 아메리칸 82%가 맥거번에게 투표를 하고, 그리고 히스패닉은 62%가 맥거번에게 투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버니 샌더스가 이미 그 네바다에서 소수인종 라티노 표를 가져가고 있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도 흑인 표를 이렇게 흡수하기 시작한 이것과 비슷한 얘기잖아요. 그런 것. 그리고 버니 샌더스도 조지 맥거번도 당에서는 엘리트, 당의 그 원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배척당했고요. 샌더스도 마찬가지잖아요. 흑인들의 지지도가 두 달 전과 지금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서 지금 그 조 바이든 후보와 큰 차이 안 나거든요. 이 버니 샌더스가 받고 있는 흑인 유권자의 지지나 조 바이든이 받고 있는 그런 것이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것이 무엇이 다르냐면 맥거번은 그 당시에 러닝메이트를 찾질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당의 주류가 아니니까 누가 그 사람이랑 같이 선거에 나가서 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젊은 에드워드 케네디, 뭐 몇 년 전에 숨진 정말 민주당이고 돈 많으면서도 이 사람이 그 헬스케어 같은 것, 우리 딸은 그렇게 아파도 내가 돈이 많으니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하는 온정적인 부자 엘리트, 위선적이 아닌 부자 엘리트적인 성향이 많았잖아요. 그 당시엔 더 했겠죠, 에드워드 케네디가. 그래서 에드워드 케네디에게 삼고초려 이상을 했는데도 에드워드 케네디가 나 당신 조지 맥거번하고는 못하겠어 해서 다른 러닝메이트를 찾긴 찾았습니다. 상원의원이었는데 토마스 이글튼이라는 상원의원을 찾았는데 이 사람도 뭐 그다지 인기는 없었어요. 근데 너무 늦게 찾아서 전당대회 때까지도 부통령 후보를 찾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때 항상 대의원들이 표를 하고 충분한 표가 확보가 되면 미국 이 민주당 후보 절을 해주셨는데 받아들입니다 하고 연설을 하죠. 그 연설을 자정을 넘겨서 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맥거번의 불행은. 그런데 이 맥거번이 부통령이 뭐 아팠어요. 며칠 만에 부통령 후보가 심각한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그런 것이 등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러나라 해서 결국은 부통령 후보가 또 사임을 하고 새로운 러닝메이트를 또 찾기는 찾았죠. 그런데 새로운 러닝메이트를 찾는 동안에 지지율은 20포인트나 내려가 버렸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닉슨이 그 정도로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도 지금도 미국에서 선거 그 지역구나 이런 것을 보면은 그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이 훨씬 그 유리하거든요. 그때도 생각해 보시면 린든 B 존슨이 그 민권이다 이런 것을 막 강하게 하고 하면서 공화당이 계산을 한 거죠. 아, 이러다가는 우리가 안 되겠어. 뭐 저 사람들한테 다 뭐 투표권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구라도 잘 해야지 해서 공화당이 선거구 조정을 참 잘해요. 공화당에 유리하게.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그 부분은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1900 몇 년 보였죠? 68년부터 92년까지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이후에는 빌 클린턴도 있고 오바마도 있지만 그 전에는요,
민주당 대통령이 지미 카러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한 번 대통령을 한 그 선거구 조정을 공화당이 굉장히 잘해서 그렇다는 것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하나 버니 샌더스가 약간 유리한 건, 버니 샌더스도 건강 문제로 이명박 번의 부통령처럼 그런 이슈가 나올 수는 있죠. 지난번 10월 달에도 아파서 심장 때문에 병원에 잠깐 입원하고 했었으니까. 그 얘기 하더군요. 그때가 네바다였었나 봐요. 네바다의 의료진이 너무 좋아서 내가 이렇게 아주 금방 회복됐다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에서 주요 이슈가 이렇게 조금 좌측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에서는 헬스케어 for all, 메디케어 for all 같은 것을 하고, 그리고 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동성애자에 있어서나 여성의 권리에 있어서나 소수인종 많은 것들이 그 민주당에서는 좀 좌측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뭐 버니 샌더스에게 그다지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1972년도에도 미국이 경제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경제가 강하죠. 경제가 강하고 실업률도 낮고. 그런데요, 1972년도에는 리처드 닉슨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좋아하지만 리처드 닉슨처럼 인기가 있지는 않는다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버니 샌더스의 경우는 건강 문제와 더불어서 구소련으로 본인의 신혼여행을 갔다는 것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계속 얘기가 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는 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닉슨이 아니고 닉슨만큼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샌더스의 그 같은 점, 나이가 많아서 78세나 되고 뭐 민주적 사회주의라든가 이런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다는 것. 그리고 문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버니 샌더스가 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버니 샌더스 후보에게 부당하게 대우를 한다고 하면서 마치 버니 샌더스 후보를 응원하는 것과 같은 트윗 같은 것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버니를 응원하는 거겠어요? 버니 샌더스가 되는 게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닉슨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샌더스보다 트럼프를 더 싫어한다. 이런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마이클 블룸버그 팩트가 있잖아요. 제가 마이클 블룸버그라는 사람이 정말로 돈을 잘 쓴다. 정말 돈을 잘 쓴다. 그런 걸 느낍니다. 본인 네바다에 가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네바다에 아주 유명한 그런 빌딩에 트럼프에 대해서 반대되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트럼프의 멕시코 벽은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는 뭐 여러 가지를 계속 돌아가면서 전광판에 글씨를 쓰게 하는 거예요. 바탕은 하얀색, 글자색은 빨간색, 눈에 잘 띄게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하는데,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트럼프는 카지노 사업에서 망했어. 뭐 이런 식으로 쫙 그렇게 그런 것을 하니까 이 사람이 역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뭐 재정 상담, 재정 분야 커뮤니케이션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세계에서 12번째 부자인 사람이잖아요. 세금도 뭐 제대로 내는 기록을 갖고 있고, 어디서 무슨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을 해준 뭐 도박 사기를 했다던가 아니면 월스트리트에 어떤 사기를 했다던가 그런 사람과는 좀 질이 다른 돈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돈을 아무튼 이 블룸버그 뉴스라는 것을 오래 해봐서 그런지, 커뮤니케이션 그 매체에서 일을 해서 그런지 그런 형태로 너무 그 선거 캠페인을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블룸버그 캠페인에서 볼 때는요, 슈퍼 튜스데이도 샌더스가 이길 것으로 봅니다. 샌더스가 투표는 한 대의원의 45%를 가져가고, 투표에서는 민주당에서 한 30%가 버니 샌더스를 지지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 굉장히 많은 것 같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가고 나서 계산을 하면 그 7월 달에 밀워키에서 전당대회 할 때까지 대의원 숫자가
과반수가 안 나온답니다. 블룸버그가 계산하고 있는 점이 그 점이에요. 그래서 다음 열흘 뒤에 슈퍼 튜스데이 이전에 블룸버그가 다음 주 25일은 엘리자베스 워렌의 그 토론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민주당 후보들이 조금 잘못한 점이 있어요. 샌더스를 원치 않았다면 블룸버그가 너무 겁이 나서 이 사람들이 돈이 많고 하니까 너무 겁이 나니까 전부 네바다에서는 선거 투표용지에 이름도 없는데 블룸버그만 공격을 해서 이 샌더스가 아주 가뿐하게 피해 갔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 25일에 그 토론회는 누구에게나 다 중요해졌고 여기서 이제 블룸버그가 잘해야지 되고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민주당에서 또 그 슈퍼대의원이라는 만약에 1차 투표에서 그 1991표를 가 나오지 않으면 슈퍼대의원들이 투표를 하거든요. 근데 슈퍼대의원들은 뭐 어느 주에서 지금까지 쭉 그 후보들이 투표를 쫙 다 모아보니까 제일 많이 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 투표를 해야지 되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슈퍼대의원들은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슈퍼대의원들이 그 마이클 블룸버그를 찍는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너무 열심히 머리를 쓰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지난번에 한번 실패했었던 거예요. 힐러리 클린턴과 그 버락 오바마가 처음에 겨룰 때 사람들이 다 힐러리 클린턴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바마의 바람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지금 버니 샌더스 바람처럼. 계속 멈추지를 않으니까 그래? 그러면 전당대회 가서 보지 했는데 그게 안 됐죠. 그래서 모르긴 모릅니다만 그리하여 올해 2020 미국 그 대선은 굉장히 중요하고 재미있고 또 그 세계 다른 나라에도 무엇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트럼프냐? 트럼프 아니냐? 네, 오늘의 미국 2020 미국 대선 8번째 샌더스 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혜신이었고요. 저는 내일 동부 시간으로는 12시, 서부 시간으로 아침 9시 로스앤젤레스 오늘의 미국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